오늘은 제28회 선구자의 날입니다. 지금부터 선구자의 날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부회장 이현수입니다. 처음에 라이스페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바로 에스페란토 우리 선구자들에 대한 공념이 있겠습니다. 공념 시작.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도 덥고 또 화창하기도 하고 날씨도 덥고 이런 좋은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바쁜 일정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일정도 조정해 주셔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정사섭 시인의 손녀, 지금 손녀가 정예진 선생님은 아직 안 오셨는데 지금 오고 계시고, 여기 이제 따님, 거기 이제 증손녀 신비아 양도 같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손녀 정초래 여사님의 따님 두 분이 오셨는데, 우리 이제 언니 김수연님, 그 다음에 밑에 동생 김정아님 두 분이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죠. 우리 함께 행사를 하게 되어서 영광을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2023년도에 우리 전사섭 씨께서 우리 독립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신 용인일보 대표가 이제 이기준 대표님이신데 지금 오고 계십니다. 조금.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우리 세계협회 부회장님
세계대회 부회장님이 오늘 참석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준기 명예회장님도 와 계십니다. 그리고 세계 에스페란토 협회 합선 회원이신 박기환 박사님도 여기 계십니다. 잠깐 소개해 주시죠. 일어서 하죠. 오늘 이제 우리 협회 지도위원으로 계시는 전경록 선생님하고 신경태 선생님 와 계시네요. 잠깐 일어서 소개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오늘 축하해 주시고 기념하는 날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해 주실 우리 이현숙 부회장님이 계시고 또 정사섭 선생님의 이력을 소개해 주실 장수미 이사님, 그리고 오늘 아름다운 축가를 불러주실 정경옥님 또 와 계시고 여기 자리에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정사섭 시인의 시 중에서 한 편을 소개해 주실 정혜자님도 계시는데 어디 계세요? 여기 하시네요. 예. 이렇게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라 리베로 포에타라고 시집을 발굴되는 과정을 우리 아까 정경덕 선생님 지도위원께 소개해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당티리나로의 비밀 해가지고 이 시집에 실린 이름을 이제 이 주제로다가 강연해 주실 아까 소개해드린 박경 박사님, 이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묵뚝거려서 이 여러분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 정사섭 시인의 107편의 시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가 코스모폴리토라고 그 세계인이라는 시입니다. 키에 플루아스라 아모 티에 에스타스 파트요. 사람이 흐르는 곳이 나의 조국이라고. 이 시를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만 이따가 다른 분이 또 소개를 해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시는 에스페란티스토로서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 나라 이름 우리 당시의 식민지 조선의 그 지식인의 하나의 탄식이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하나를 또 시를 소개하고 싶은데 그 사슬에 매인 노예들이여 일어나라 이런 시인데요. 옌 레비주 게 스클라보이 폰체나 아니 벤스 오디아우 나체 샨 리베리가 아우두 게스클라보이 리베로니 보카스. 사슬에 매인 노예들이여 일어나라. 일어나 사슬에 얽매인 노예들이여 우리에게 해방의 기회가 왔다. 들어보라. 자유가 우리를 부른다. 이하는 생각하겠습니다. 1937년도에 2월 일본어 사용을 강요하던 일제는 정사섭 시인이 시집을 발표하던 1938년 4월에 학교에서 조선어 교육을 폐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선 민족을 말살하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사섭 시인은 시로서 우리 억압받던 조선 민족에게 민족 해방을 향한 저항과 각성을 호소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오늘 선구자들을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갈 우리의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까지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며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니 프로스페루 푸네 하면 여러분들은 푸네를 세 번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니 프로스페루 푸네 오란단코. 선구자의 날에 대한 유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11월 한국 에스페란토 협회의 이종영 회장님과
이사회에서는 5월 15일 스승의 날을 성부자의 날로 정했습니다. 타고대 비오니 매년 추모 문집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 개최된 제1회 성부자의 날에는 바로 우리 정사섭 시인의 최초로 1938년 한국 최초로 에스페란토 원작 시집인 라 리베르 포에토를 발행한 우리 이제 정사섭 스님 필명은 단티리나로죠. 추모하는 행사를 유족과 함께 마침하였습니다. 이날에 맞추어 그의 시집 날개 없는 새 번역판과 라 리베르 포에토 원작 재판이 출판되었습니다. 출판은 회원들의 기부와 유족의 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로 한국 에스페란토 운동에 큰 공헌을 한 성부자를 선정하여 문집을 내고 출판 봉헌식을 거행하는 좋은 전통을 수립하여 지금 28회 성부자의 날을 오늘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도로 보고를 마치고요. 유래를요. 그 다음에는 정사섭 선생님의 양력을 장수미 이사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시인 정사섭의 연보. 본적 전북 익산시 여산면 여산리 1909년 6월 12일 음력 4월 25일 출생. 아버지 정동선, 어머니 김윤의 5남 1녀 중 4남. 1922년 4월 전북고등보통학교 제4회생으로 입학. 1925년 3월 지리교사 배척 동맹휴학으로 퇴학. 1925년 4월 대제고등학교 제4학년으로 편입학. 1926년 3월 대제고등학교 4학년 수료와 동시에 만리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시험에 합격. 1926년 4월 일본 히로시마 고등학교 문과에 입학. 제1학년 때 장티푸스로 광도 혈립병원에 8개월간 입원 휴학. 1930년 3월 히로시마 고등학교 졸업. 이 학교 재학 시 에스페란토를 학습. 1930년 4월 일본 교토 제국대학 법학과 입학. 1933년 3월 교토 제국대학 법학과 졸업, 법학사. 1933년 4월 일본 도쿄 제국대학 불문학과 편입학. 1935년 3월 도쿄 제국대학 불문학과 졸업. 1936년 중국으로 가서 중국 여권으로 프랑스로 간. 프랑스 파리 대학에 유학, 불문학 전공. 1937년 겨울 부친 고혈압으로 별세. 1938년 8월 에스페란토 이름 단티리나로로 시집 라 리베르 포에토 가디. 1939년 봄 프랑스에서 귀국. 인천에서 경기도 경찰국 외사과에 소지품 일체를 압수당하고 2개월여 수감됨. 1940년 8월 익산리 함라읍 조혜영의 의동생 조말년과 결혼. 1941년 7월 장녀 초래 탄생. 1944년 1월 2일 음력으로 12월 8일 뇌마병으로 여산에서 별세. 향년 35세. 1944년 4월 장남 창욱 탄생. 1951년 8월 부인 조말년 별세. La cosmopolito, naskiĝinte en mondo, ĉiuj estas gefratoj. Kio estas bizango? Kio estas nacio? Kio
tiui havas san ideon, tiui estas gefratoj. Kie fluas la amo, tie estas patrio. Kiel brilas la suno sur campo hejmlanda. Tiel brilas la beno sur campo alilanda. Kiel floras la rozo sur campo hejmlanda. Tiel floras la amo sur campo alilanda. Italia per arto, Francia culturo, Germania musico, Cina poemo. Kiel mi amas tuttora Italian del arto, kiel mi amas tuttora Francian culturo, kiel mi amas tuttora Germanan musicon, kiel mi amas tuttora Cinian poemo. Kie fluas la amo, tie estas patrio. Kiu havas san ideon, ĉiuj estas gefratoj. Poemo dantininaro, 트리나로 데클라모 리브로 번역시켰습니다. 세계인,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형제 자매, 무엇이 혈육이고 무엇이 민족이요, 같은 인형을 가진 사람은 형제 자매, 사랑이 흐르는 곳이 나의 조국이라고. 내 조국의들의 태양이 빛나듯이 다른 나라의들에도 축복이 빛나오. 내 조국의들의 장미가 꽃피듯이 다른 나라의들에도 사랑이 꽃핀다오. 이탈리아의 미술, 프랑스의 영화, 독일의 음악, 중국의 시, 이탈리아의 미술을 사랑하듯이 프랑스의 문화를 사랑하고, 독일의 음악을 사랑하듯이 중국의 시를 사랑하고, 같은 인형을 가진 사람은 형제의 자매, 사랑이 흐르는 곳이 나의 조국이라고. 사부터 제 한국 기록은 전 경험입니다. 제가 다른 노래를 할 수도 있지만 오늘 특별히 정사섭 시인의 기리는 날이라고 해서 제가 정사섭 시인의 시를 가지고 AI의 도움을 받아서 노래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너무 복잡해서 제가 그 제 스타일에 맞게 짧게 만들어서 부를 건데요. 제가 외워봤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짧은 시간이라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좀 양해 바랍니다. 제목은 방금 우리 정혜전 선생님이 낭송했던 코스모폴리토 세계인이라는 시를 가지고 부르겠습니다. Nas critin del mundo, ciui estas fratoi kai fratino, Kio estas pisango, kio estas nazi, kioi havas namideon, kioi estas gefratoi, kie fluas la amo, tie estas patrio, kiui havas samideon, kiui estas gefratoi, kie fluas la amo, tie estas patrio, kie fluas la amo, tie estas kiui havas samideon, kiui estas gefratoi. Iel brilas la suno
Tiui estas gefratoi. 네, 시와 노래 같은 시인데 너무 느낌이 다 좋습니다. 우리 성부자의 날 지금 28회에 왔는데요. 맨 처음에 아까 정사섭, 제1회는 정사섭의 날개 없는 새를 저희가 분집을 반영을 했고요. 제2회는 홍영이의 에스페란티스토 홍영이의 그 분집이 있었고요. 제3회는 이재영의 지분을 요구하지 아니한 투사가 있었고, 제4회 김억 선생님의 성부자 김억 분집이 있었고요. 제5회 신봉조님의 신봉조 선생 문집이 있었고, 제6회는 최정님 문집이 있었고요. 제7회 석주명, 제8회 백남규, 제9회 안우생, 제10회 이종화, 제11회 김삼수, 제12회 이종영, 제13회 이종율, 제14회 박지홍, 제15회 한모영 선생님의 문집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성부자의 날이에요. 그래서 15권의 책이 그동안에 발간되었습니다. 성부자의 날을 기해서. 감사장 수여를 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감사장을 받으시는 분은 이기준 용인일보 사장님이십니다. 아까 대표님 소개를 못 드렸는데 다시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표창을 받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이 회에 담아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장 용인일보 대표 이기준. 교학께서는 한국 최초 에스페란토 시집인 라 리벨 포에토의 저자이신 고 정사섭 시인의 독립운동 고문을 발굴하고 대통령 표창 수호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셨기에 고마운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2026년 5월 16일 한국 에스페란토협회 회장 강원구 Al-Signor Igichun vi multe helpis kaj kontribuis por malkovri la meritojn de la sendependiga movado de la forpasinta poeto Tantilinaro, la aŭtoro de la liberpoeto, kiu estas la unua poemaro en Esperanto en Koreio, kaj la asocio esprimas dankemon per tiu ĉi atestilo, Korea Esperanto Asocio.
제가 뭐 말씀드릴 건 없지만 22년 4월 달에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제가 성남에서 그 소외된 사람들 상담을 한 2년 만 했습니다. 그때 그 상담소장 그쪽 그 담당자가 몇 번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분들 하지 마라, 상담을 하지 마라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근데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서 나는 이게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말 듣고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한번 만나봤어요. 그때 이제 만나봤더니 상당히 좀 뭐랄까 굉장히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폭력을 살 수도 있다고 막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조금 불안했지만은 제가 중심성의를 다해 얘기했더니 여러 가지 얘기를 쭉 넣어놓는 가운데 자기 아버지 정사섭 선생이 그 일제 때 프랑스까지 유학을 해서 시집도 있고 그 애국시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좋은 시를 많이 발표를 했는데 일제 경찰들이 그 그런 시다 해가지고 끌려가서 며칠 고문을 당하고 6개월인가 경찰서 있다 풀려났는데 그 후유증으로 그 다음에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도 그때 유아이전을 나오신 아주 엘리트를 했는데 어머니도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자기하고 그 누이 동생하고 둘이 고아가 돼서 그래 자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래서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랬더니 그때 정사섭 선생의 그 시집 날개 없는 새라는 그 시집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네가 좀 볼 수 있냐 하니까 보고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그걸 읽어봤더니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밤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서 하룻밤에 다 읽었는데 정말 눈을 뗄 수 없었고 제 정말 가슴이 쿵쿵거렸어요. 사춘기 이후로 처음으로 가슴 뛰는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훌륭한 분이 그 시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애국적인 시예요. 이육사 시 못지않게 애국적이고 시어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런 분은 정말 이렇게 아무도 안 알려주지 않고 이렇게 그냥 각속에 그냥 묻힐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다음 이제 가서 저한테 정치하고 아들님한테 이거 먼저 얘기하자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향이 이제 익산해가지고 익산이니까 전북하고 저기 서울 보은고하고 얘기했는데 뭐 얘기할 때마다 서로 익산을 물어보다가 전북에 물어보고 전북에 물어보고 보은처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보은처 본부 국장한테 바로 전해가지고 누가 뭐 하는 데냐고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스스로 찾아가지고 가서 찾아내야 될 거를 알려줘도 안 하고 있는 이런 당신네들이 뭐 월급 나라 보충되는 사람들이냐고 막 화를 내고 내가 이거 처리 제대로 안 하면은 본부 장관을 만나러 가겠다. 그리고 저는 그때 용인 그랬습니다. 내가 이걸 신문에 막 터뜨려가지고 공무원들이 실태를 내가 다 알려드리겠다고 막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국장을 가장을 불러가지고 바꿔가지고 가장이 이제 저한테 그만 자료를 하고 그런 거 보내달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내주고 이제 그때 가장 이름은 저희 이제 잊어버렸습니다만 다 적어놨는 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사실 확인됐다. 익산에서 그때 경찰에 가서 한방에 수감 생활을 했고 고문받은 그 사실까지는 안 나왔지만 수감됐던 사실이 있다는 게 확인됐다. 그리고 시집도 제가 이제 보내드렸거든요. 복사해가지고 제작부서에 보내드렸는데 그것도 다 확인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임마했다니까 이제 동민주공 확인됐다고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좀 몇 번 넘치고는 가장 원한된 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마치 또 이렇게 선생님께서 이렇게 또 이거를 안 잊어버리시고 이렇게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년도 이전에 이제 저희 사무실로 전화가 왔어요. 그때 제가 사무장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해 주셔가지고 여러 자료가 있느냐 물어보시고 그 자료들을 이제
이 아까 그 우리 시집 같은 걸 좀 보내드리고 해가지고 이제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원하시는 걸 좀 보내드리고 이래 해가지고 이제 우리 이기종 대표님께서 이런 이제 과정들을 잘 하셔가지고 어쨌거나 2023년도에 정부로부터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은 것은 우리 이기종 대표님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표창 받을 때 한번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정예진 아직 안 왔죠. 정예진 그 손녀가 딸을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 행사를 못 하고 있다가 올해 2월달에 연락을 드려가지고 이제 이번에 행사할 때는 한번 모시고 하자. 그래서 이번에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좋은 자리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행복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정사서 시집 그걸 갖다 얘기하는데 그 얘기 우리 한국말에 얼개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오물오물하고 하나 큰 그 틀을 만드는데 그 얼개 만드는 것에 그 총체적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나거든요.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 또 언제 죽으면 또 죽을 건데 그러면은 정사섭이나 그 시인은 누구한테 들었더라 어디 책에 있었더라 그럴 건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직접 나를 보고 나의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 맞습니다. 응?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또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앞으로 10년 있으면은 나 리벨포에 또 발간 100주년이 돼요. 한 10여 년만 있으면. 그러면은 그 가족이라 할지, 이 협회라 할지, 그 리벨포에 또 발간 100주년 기념 행사는 한번 깨끗하게 한번 마치게 한번 해 주십사. 그때 내가 살아있으면 참석했지만 참석 못할 것 같으니까 미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이분이 이제 이기 익산 여산 그다음에 대산 이제 그쪽 분인데 그쪽이 어떻게 하고 그 공원에다가 정사섭 시비를 하나 만드는 걸 갖다가 운동을 했으면 지금 용인일보 관계되신 분도 계시지만 이 정사섭도 다행히 뭐 훈장까지 받았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여산에 그 학교가 됐던 공원이 됐던 어디다가 정사섭 시비를 하나 앞으로 10년 안에 정정할 것 같으면 라디벨포에 또 100주년 기념 때에 그 시비라도 하나 만들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을 제가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또 가족분들한테 또 제안드리는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정사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진 게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김상수 박사가 정사섭 그 집안에 대해서 소상하게 글씨 써놓은 거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읽으면 읽을 수가 없어요. 한문하고 한글하고 둘 섞어놨는데 그걸 그 가족분들이 그걸 갖다 이용해갖고 사진 같은 거 좀 첨부해갖고 조그만 소책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갖다가 제가 제안드립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 얘기를 할 텐데 이 정사섭의 시에 관해서 이 얘기를 하면 제일 첫 번에 그 실탄의 끈을 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대구에 계신 이원식이라는 사람인데 그 이원식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 정사섭 시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예술편학교에는 그 건들면 안 되는 5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샤타타 페르소나가 있는데 누구이냐면 이제 홍명희, 박헌영, 이국로 이 세 사람은 북한에 가서 북한 정권에 협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터치를 안 해요. 또 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최덕신이라는 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 한국에서 또 회정을 하다가 김일성 만세하고서 평양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또 터치를 하는데 그 중에 또 나머지 한 사람이 이원식이에요. 이원식이는 수학자고 과학자고
조각가고 서예가고 또 골동품 감정가고 아주 박해박식한 사람인데 우리 예술가는 또 대성대인데 우리가 그 사람을 서치를 안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해방 직후에 대구에서 우리들이 말하자면 대구 북동사건이라고 그 좌익에서는 인민항쟁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건을 주도한 것은 남조선 노동당이에요. 근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은 공산당 아닌 사람도 참석했는데 그때 태제가 뭐냐면 배고파 모서에게다 쌀을 달라. 그리고 대구를 한 거예요. 대구를 하는데 이원식 선생 부인이 그 대구에 참석했는데 한국 경찰에 총맞아 죽었어. 근데 4.19가 났거든. 그 4.19가 나니까 재강 조건 무너지니까는 그 경찰한테 피학살된 사람들을 구원하자 그래갖고 피학살자 유족회를 만들었는데 그 회장이 이원식이야. 근데 이듬해에 5.16 군사혁명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잡아다가 그 빨갱이를 잡아다가 사형을 시켜갖고 근데 다행히 감형이 되고 죽지는 않았는데 감형이 됐어요. 이원식이가. 그리고 그 가족들이 열심히 노력해갖고 2011년에 그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이원식인데 이 장황하게 왜 이원식 얘기를 하냐면은 저기 앉아 계신 이제 그 이준기 명예회장도 있지만은 그 내가 그때 이제 예술가랑 또 운동사 조금 이제 수집할 적에 원로 선배들을 만나는데 대구에 가서 이원식이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갖고 내가 대구 길을 모르니까 이준기 선생이 이제 앞장서서 갔는데 그 이원식이라는 분이 한마디가 있어. 그 한마디 때문에 나온 건데 내가 책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 책을 잊어버렸단 말이야. 근데 이 책이 에스페란토 원작시야. 그리고 이 책을 지은 사람은 조선 사람이고 이 책은 한국서 일본서 나온 게 아니고 불란서 파리에서 1930년대에 나왔는데 이게 참 아까워. 그 소리를 내가 딱 한 소리 들은 거야. 그래서 서울에 왔어요. 서울에 가서 이제 여기 저기 서진수 선생 형님이 계신데 서진수 박사님인데 그분이랑 같이 나랑 에스페란토 운동할 적에 내 대구에 갔더니 한국 사람이 원작시를 불란서 파리에서 출판했다더라. 이거 거짓말 같기도 거짓말 같은데 그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서진수 선생이 편지를 썼어요. 편지 수신이 누구냐면 울리 린스라고 단지라 등급으로 더 알려져 있는데 그때는 에스페란토 백과사전 편집장에 했어요. 그 사람한테 이제 편지를 썼지. 한국의 사람이 불란서 파리에서 리벨프에터라고 하는 시집을 만들고 그 책 지은 사람은 단틴이라고 하는데 그걸 좀 알아보라 달라 하고서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그리고 내버려뒀어요. 근데 한 6개월 좀 지나니까 조그만 소포가 하나 와서 뜯어보니까는 리벨프에 또 그 복사본이 왔어요. 그것이 이제 처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가 에스페란토 운동사를 준비하는데 힘이 딸려서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그걸 김삼수 박사한테 전부 다 부탁을 했어요. 한국 에스페란토 운동사를 지어주십사. 그리고 그 리벨포에터를 갖다가 그 김삼수 박사를 줬어요. 이것이 조선 사람이 한국 사람이 원작시를 만든 거다. 그래갖고 이제 김삼수 박사가 아무것도 모르지 뭐 정사섭이가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정사섭을 갖다 이제 파헤친 거예요. 파헤쳤을 적에 거기에 이제 도움 주신 분이 육촌형 정인석이라는 분이 있고 막내 동생 정육섭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김교영 선생 이런 사람의 도움을 받아갖고 그 정사섭에 대한 일생일대를 전부 다 이제 끄집어낸 거야.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뭐 책 만든 것도 제쳐놓고 근데 몸이 조금 나빠. 그래서 불란서 파리에서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이제 결혼하고 딸을 하나 낳아서 딸을 낳고 그다음에 아파고 그 다음에 죽어버렸어. 근데 죽고 나니까 또 그 부인이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유복자야. 그것도 누가 발견했냐면 이 김삼수 박사가 전부 다 해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김삼수 박사가 이제 그 리벨프웨트를 연구하는데 그 에스페란토 잘 모르시거든. 그래서 그 시를 전부 다 번역했어요. 번역을 누가 했냐면 김치름이라는 사람이 번역했어. 그 김치름 사람이 번역해갖고 그 한국 에스페란토 운동사 여기에 보면은
그 정사설에 관한 얘기가 한 30페이지가 쫙 나오는데 그 시 대역도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걸 번역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치련이야. 그 다음에는 이제 어쩌어찌 해갖고서 이거 시를 갖다가 번역하고 책을 만드는데 그가 만든 게 누구냐면 김우선이야. 김우선이가 책을 만드는데 뭐 날개 없는 새도 있고 뭐 흐르는 것이 내주국이라고 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금 그 책 한 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원식이라는 사람, 나하고 이준기, 서길수, 울리린수, 그다음에 김삼수, 그다음에 그 가족분들 이렇게 여러 분들이 어울려져갖고 오늘 또 내가 제일 기분 좋은 거는 그 아무것도 아닌 내가 말하면 그저 예술가랑도 글씨 미쳐 쓴 사람 그 사람은 그래도 한국의 독립운동자 그 수훈에 이렇게 넣었으니 그 얼마나 좋아. 내가 오늘 그 기쁘게 생각하고 내가 살아 생전에 그래도 이 지금 그 리벨 포에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어 나왔다 하는 것을 내 육성으로 직접 설명해 준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또 여기 임수경이라고 성균관대학교 선생인데 그 리벨 포에터 하나 가지고 논문을 썼어. 이게 저기 우리 협회에 그것이 올라가 있어요. 그 뭐라 그러지? 그 PDF인가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입에 쫙 다 나와야 돼요. 내용하는 건 이걸 보면 되고 이 사람에 관해서 내가 여러 가지 잡소리 해보면 그 별거 아니니까 그건 관두고 책 얘기 한마디만 하고선 관둘게요. 여기 훈민정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없었으면은 우리 한글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전형필이라는 사람이 저기 그 상주지방에 이제 그 고수 수집을 생겼는데 어느 집에 가니까는 옛날 책을 뜯어가지고 문풍주를 만들고 있었어. 그래서 보니까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 돈 주고 사온 거예요. 그 책 때문에 뭐 저기 이음은 목구멍처럼 생겼다, 기음은 뭐처럼 생겼다, 거기 다 나오는 거야. 그거 해례본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그다음에 또 책 하는 건 소리가 그것이 직지신경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한국에서 금속발주도 제일 조건, 세상에서 제일 조건 만든 책인데 그 책에 상부는 없고 하분 하나가 불나서 다리에 있는데 그걸 우리나라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 바꾸듯이 그것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안 줘. 그러는 거 필요하면 빌려주겠다고. 이제 그런 게 있었고 또 책이거든. 또 한 가지도 뭐냐면 우리 예술가도 최초의 교과서가 신궁조가 쓴 교과서인데 그 원본을 갖고 있지 않아요. 복사본이 있어요. 그 책. 그 다음에 또 책 얘기할 것 같으면은 저기 그 화랑색이라는 거 있고 판단곡이라는 책이 이제 필사본이 나오는데 그건 가짜고 막 그래. 그랬을 적에 내가 단티르나로 리버포에서 갖다 찾아내지 않았으면 그걸 몰라. 단티르나가 한국 사람인지 리버포에다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까지도 몰랐을 거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책 하나 찾아내갖고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기환입니다.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보통 이런 강의를 준비하면요 한 달을 고생합니다. 제 성격이 좀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 요즘 이제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나이가 좀 드니까 그 책임감이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사실 이번에 한 2달 고생했습니다. 2달 고생했는데 사진이 멋지죠? 네. 사진이 멋진데 어떤 책에는 보면은 여기 1909년으로 나오는 책도 있어요. 1909년으로 그러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910년이 맞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사진 보여드릴게요. 1999년 제1회 선구자회에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여기 수족 누군가 계신데 보시죠. 그리고 이 책은 그 중에 52편을 번역한 책이고, 이것은 재판본이라서 그때 찍어냈습니다. 그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재판본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52편 번역. 이 사진은 유명 사진이죠. 정철의 여사님 몇 해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군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김우선 선생님 지금 좀 몸이 불편해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우선 선생님을 통해서 원본을 입수하게 되었어요. 그 원본이 이 책입니다.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몇 권 없을 것 같아요. 한 권뿐일지도 모릅니다. 이 원본을 재작년에 24년도에 이분이 저한테 주셨어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서 책을 모조리 다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대구를 방문해서 차로 실어 날랐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자매노포 학당에 기증을 하시게 됐습니다. 지금 자매노포 학당 이사장도 와 계신데 그 자매노포 학당에 기증한 것도 있고 저한테 기증한 것도 있는데 이것은 저한테 기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4년도에 이걸 사진도 이렇게 주셨어요. 원본 사진인데 받고 제가 보니까 놀라운 것이 밝혀졌어요. 그 전에는요, 김삼수 박사님, 방금 정영석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운동사를 쓰신 분이죠. 김삼수 박사님이 순경여대 교수였는데 김교영, 정영석 선생님 말씀하셨죠. 김교영 선생님하고 이원식, 이정호. 근데 이정호라고도 나오고 이정호가 맞아요. 예. 근데 한글로 이정모라고도 나와요. 그것도 안 살아요. 그런데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 이정호는 그렇죠. 맞고 딴 사람. 이정호는 저 북한에 훌륭한 사람이야. 예, 예. 그렇죠. 두 사람이시니까. 그래서 이 책에는 조금 헷갈리게 네. 나옵니다. 그래서 김교영 선생님이 증언하기를 정사스부의 호가 화제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화제는 잔잔한 발걸음 정도로 번역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결 파자에 발굽이 제자인데요. 그리고 이분이 김교영 선생님이 여기 계신데 이분이 정사스부의 유학 전후에 직접 만난 유일한 인물이다.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또 제가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저하고 같이 일본에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참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 한국 에스파란토 협회에서 다른 이재현 선생님의 그 에스파란토 사전 그걸 만들 때 사실은 큰 공로를 하신 분이에요. 그 이분이 아니었더라면 그 사진이 아마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서진수 우리 명예회장님, 우예아 부회장님의 형님 되시는 서기수 교수님이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시집을 직접 본 사람은 이원식, 이정모 두 사람인데 영남일보 58년 11월 8일에
이원식의 한국 에세어 운동사 1937년조에 간단히 언급이 나온대요. 이 리베럴 포인트라는 시집이 있다. 그걸 가지고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1958년도 영남일보에서 이걸 어떻게 실었는지 그걸 이원식 씨가 얘기한 걸 실은 거죠. 근데 이원식 씨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건 혹시 전 선생님 아세요? 어떻게 알게 됐죠? 저기 그 뭐냐면 영남일보에 이원식이가 한국 에세어 운동사 2000, 2003, 2004에서 6편까지 썼어요. 네. 그럼 거기에 이제 있는데 전부 내용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거기 한글 1937년 그 항목에 플라스 파리에서 그책 에스페란토 원작식을 발간했다는 한 줄로. 네. 그렇죠. 그게 나오는데 이원식 씨는 그걸 어떻게 알았냐? 자기가 책 갖고 있었대. 그걸 어떻게 갖게 되냐? 근데 그걸 잃어버렸대. 그러니까 그게 좀 미스테리예요. 그걸 다 일본 경찰에 압수됐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걸 갖고 있었는지 가족도 그때 몰랐을 거예요. 가족도 좀 아니 몰랐을 근데 거예요. 이원식이가 책이 한 2만 권 있었거든. 2만 권 있고 그냥 고서 그런 거 다 있어갖고 그 자기 이원식이 한 가지 있네. 이원식이는 자기 별명이 뭐냐면 루자스텔라야 빨갱이. 그리고 이제 다른 별단속에 우리 에스페란토는 녹색 별 달았잖아. 아나키스트들은 흑색 별 달았잖아. 그 사람은 빨간 별 달았어.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독립투쟁을 했는데 이쪽 민족 진영에서 독립투쟁한 게 아니고 자유계에 대해서 독립투쟁을 해갖고 한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에스페란토를 뭐로 배웠냐면 독학을 배웠는데 프로레타리아 에스페란토 국수라는 책 있어. 그거 꾸시마 가지고 그거 공부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고 자기가 책 갖고 있었다는 걸 있을 수 있는 책을 네. 되게 많이 갖고 네,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마 옛날 보세 수집가 계셔서 이어서 그랬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대체적인 이력 추천. 그러니까 이 한국 에스페란토 운동사의 정사습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페이지가 168페이지에서 202페이지까지입니다. 제법 길게 나와요. 거기에 출처가 막내 동생 정육석. 저도 이거 처음 알았어요. 1, 2, 3, 4 이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1섭, 2섭, 3섭, 4섭, 5섭 이렇게 나왔어요. 혹시 가족분들 아셔요? 지금 그래요? 근데 저도 4섭과 6섭밖에 몰라요. 그만 추측인데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정인섭이라는 분은 제가 대학원 시절에 이분한테 한국어 문법을 배웠습니다. 그때 문법보다도 용비어천가를 배웠어요. 용비어천가. 정인섭 유명한 국어학자죠. 그리고 이 책에는 보면은 1974년 8월에서 12월에 거쳐서 번역이 완성되었다고 실렸어요. 저 책에. 그 선생님 혹시 정리해 주세요. 저 전 책을 완성됐습니까? 번역한 사람은 네. 저기 김치련이야. 네. 근데 완전히 번역했습니다. 김치련이가 번역을 했고 또 몇몇 분은 저기 서진수형, 서기수형 번역했는데 이 책에는 전부 다가 안 나왔고. 그렇죠. 이 책에는 30편 나왔어요. 근데 그 원고를 다 해갖고 내 생각에 김삼수한테 줬는데 네. 김삼수는 책을 맹글면서 너무 많으니까 뺀 것 같아. 아. 그 때문에 이제 모르지. 그래서 저 김치련이가 번역해서 쳤거든. 그렇군요. 그 후에 1999년하고 2005년도에 우리 에스페란티스트 몇 분이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김우선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고. 그때 이미 알았더라면 새로 뭐 번역하느라고 고생 안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책 지금 뭐 아주 구하기 힘든 책이 되어버렸지만은 이 책 한번 보시면요. 이 책에 30편이 번역이 돼 나와요.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지금 새로 번역한 책들하고 번역한 거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두 가지 번역이 존재합니다. 적어도 30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자료 발굴 협력자 독일인 우울리시 린스는 원본 끝에 단트리나로
pseudonomo 코레오 정사섭. 정사섭이라는 한국인의 필명이다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고 했다고 저 책에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 원본을 살펴보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나도 없어. 아니 내가 카피본을 갖고 있는데 카피본 여기 뒤에 예. 단티나로 세운동물의 고래고 정사섭이 아. 기록이 돼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혹시 몰라고 내가 제가 제가 지금 이 원본하고 번역본하고 네. 그게 지금 계속 있다 왔어요. 그러니까 저 네. 번역본 복사본은 뒤에 복사한 사람이 그렇게 메모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러니까 정사섭이 직접 한 말이 아니에요. 정사섭이 직접 한 말이 내가 아니고 주장하기는 네. 이제 최근 이제 고소관 같은 데서는 서지학자나 사서들이 메모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그렇기 메모 때문에 나는 그 도서관에 사서나 사서가 이게 붙여놨지 않겠나. 그렇죠. 책으로 쓴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추정을 했었어요. 네. 저는 이 책이 없었는데 이게 처음 보내왔던 복사본인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이 원본하고 거의 같잖아요. 크기도 같고 원본하고 거의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잠깐 확인하겠어요. 이게 달라요. 아, 이거하고 달라요. 아니요, 그거하고 원본하고 달라요. 이게 원본인데 이 원본 밑에는 보면은 오늘의 비밀 열쇠가 나와요. 코피라이터 1938 바이 장 트랭. 장 트랭이 나와요. 여기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여기에는 그 말이 없어요. 복사를 하면서 이걸 뺀 것 같아요.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당시 이구 선생님은 그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자, 이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제가 본 건 아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사섭 단피리나로의 이 천재 시인의 잃어버린 이름을 찾아서 80년 만에 밝혀지는 80년이 되죠. 한국 최초의 에스페란토 시인의 필명을 핀 진실. 제가 이렇게 하는데요. 비운의 천재 리베르 파이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반조협회에서 자유시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물론 깔끔해요. 제목이 그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책 제목이 그래요. 책 제목이 자유시인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했는데 자유를 갈망하는 시인으로 바꿨으면 싶어요. 왠지 자유시인이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아주 자유로운 시인 또는 자유부인 같은 조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기 내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책이든 안타우 파롤로하고 포스트 파롤로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안타우 스크리브하고 포스트 스크리브를 제가 5번을 읽고 왔어요. 어떻게 해서 이 시집을 쓰게 됐는가? 시를 전부 쓰고 나는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가? 그랬을 때 맨 뒤에 포스트 스크리브에 내가 아무리 시를 쓰고 해도 결국 중요한 것은 자유롭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갈망하는 시인도 되고 그 자체가 대명사가 돼서 자유시인도 나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그래요. 너무 조금 제가 너무 자유부인에 집착했는데 그런 느낌이 드는 저는 개인적으로. 자, 그건 여담이고요. 그래서 하여간 저는 제안합니다. 앞으로 혹시 기회가 있으면 자유를 갈망하는 시인이라고 제목을 바꾸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분의 이력은 저희 잠시 나온 건 다 알고요. 자, 이제 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단티리나 책 표지에 적힌 이름 정사섭이 아닌 단티리나로고 티리나로는 에스파르토 사직이 없는 단어고 유족조차 몰랐던 그 이름. 왜 이 별명을 쓴 것인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복사본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근데 제가 원본 보여드렸잖아요. 원본에는 그게 있어요. 저작권 표시가 결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
또 한국의 반도계에서 그동안 계속 단티리나로가 도대체 뭐냐 필명 같긴 한데 100% 확신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왜 하필 단티리나로인가? 책 어디에도 나는 조선인이다 이런 말 없고요. 나는 필명으로 단티리나로를 썼다 이런 말이 없고 나는 정사섭이다 이런 말이 없어요. 사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 모두 추측이죠. 근데 거의 99.999%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2004년 북경 세계 에스페란토 대회에서 이종영 명예회장님이 이 책을 구입하신 거예요. 그때 아마 세계 에스페란토 대회가 열리면 세계 에스페란토 협회에서 가져가서 책을 파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 전개에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김우선 선생님에게 드렸어요. 이걸. 그 김우선 선생님이 20년간 그걸 가지고 계시던 거예요. 그리고 2005년도에 완역본이 나왔거든요. 2005년도에 완역본이 나왔는데 이 완역본이 2005년도고 이 책을 원본 입수하기 2004년이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유심히 봤더라면 알았어요. 근데 그때 김우선 선생님이랑 번역하신 분들이 그걸 신경을 안 쓴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넘어왔길래 밝히시는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으면 더 나중에 밝혀졌을 거예요. 제 자랑입니다만은 저는 아주 편집 증세가 좀 있어요. 제가 한국 에스페란토 협회 출판 쪽도 많이 담당을 해봤고 그런데 그래서 저기 김영옥 여사님이 전에 한 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박기환 씨한테서 원고를 받으면 재미가 없다. 고칠 게 없다. 고칠 게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좀 잘해요. 그래서 딱 관련 해냅니다. 여기 보세요. 보면은 코피라이터면서 여기 프랑스 말 잘 아시는 분 한 분 주세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프랑스 장입니다. 장 장지행 그리고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 장지행은 정사섭이 파리 유학 시절 사용한 프랑스식 이름이 유명해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은 티리나로의 어원은 그 프랑스 이름 트랭이었다. 그리고 또 시집 안에 보면은 재미있는 전단지가 하나 있어요. 이거 아무래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이 전단지가 이런 전단지가 있는데요. 전단지 내용이 재밌어요. 혹시 이 시집이 마음에 들면 15프랑을 보내주세요. 혹시 조금만 마음에 들면 10프랑을 보내주세요. 혹시 마음에 안 들면 보내지 마세요. 나는 당신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럽, 프랑스에서의 출판 관행이나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요즘은 우리가 책을 찍으려고 팔고 뭐 온라인으로 사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작년에 에스페란토 처음 발표했을 때도 막 기관에 편지 쓰는데 그냥 속으로 보내. 그러고 나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 보내주면 고맙고 아무리 할 수 없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써주면서 팔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유명한 사람들이나 출판사나 이런 데 막 보내는 거예요. 보내고 마음에 들면 돈 보내달라. 혹시 그때 돈 없으면 국제 관심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보내달라. 그렇게도 했어요. 여기에도 보면은 그 끝에 사인이 나오는데 J 드랭 J를 줄여서 J 드랭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장
디랭이 그분의 프랑스식 이름이었다는 것은 100% 이거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조로를 빼고 나누겠어요. 예? 제2의 불어로 장으로 전환돼야 조로를 빼고 되잖아요. 그 좀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수수께끼는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디렉을 제가 AI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쭉 프랑스 성이 맞느냐 안 맞습니까? 제미나이 대답이 디렉은 프랑스 사용되는 성씨가 맞으며 중세부터 이어져 온 프랑스 이름인 띠에리인가요? 이 계열에서 파생된 이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디랭이 지금 여기 성으로 나오잖아요. 지라디나로. 그래서 과연 이게 성이 맞느냐? 그리고 단이 이름이 맞느냐? 좀 뒤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지랭이 트리나로가 된 것은 명확하다. 그렇다면 이름 장은 왜 단이 되었을까? 이걸 제가 연구를 집중적으로 한 겁니다. 아, 지우다고 되고. 네. 프랑스의 주로 이제 JEAN 장이라고 쓰죠. 근데 이분은 JEN으로 썼어요. 이것도 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좀 특이해요. 근데 이 발음이 장이에요. 장. 이것이 단이 되는데 에스페란토에서는 사실 단하고 당하고 구분이 없어요. 도아노 DAN 쓰면은 단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당이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에스페란토에서 발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우리 편의상에게 G자 하나 두 붙여서 DANG라고 씁니다만은 원래는 그런 게 없어요. 단 부르면 단이라고 읽어도 되고 당이라고 읽어도 돼요. 근데 왜 J를 D로 바꾸냐죠. 소리 위치를 보면 드 발음하고 즈 발음이 이게 좀 많이 띄어져 있는데 사실은 더 가깝습니다.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즈와 드는 좋은 위치가 인정되어 있다. 그래서 서양 이름 중에 장고라고 있잖아요. 장고. 장고도 J라고 쓸 수도 있고 DJ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 J와 D는 비슷비슷한 소리로 인정을 해요. 다 인정을 해요. 그 두 개를 같이 쓰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만 해도 이를 굳이 이러잖아요. 그 국영화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요. 북쪽에서 온 사람들은 놀린다고 정거장에 정거불이 번쩍번쩍 있어요. 북에서 온 사람들은 정거장이라고 발음 못하고 정거장 있어요. 전기불 그러지 못하고 전기불 이랬어요. 드와 저의 중간 소리가 나죠. 드와 저의 중간 소리가 나요. 그래서 한국인에게는 저 소리는 드 소리의 변형으로 인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사석은 프랑스 장을 듣고 그 원형인 단을 또는 당을 떠올렸을 가능성이 높다. 그란스크 이 도시 이름 알죠? 그란스크 폴란드의 도시 그란스크 여기를 보면은 우리는 이걸 그란스크라고 발음하지만 원래 그 사람들 발음은 제가 추측컨대는 얀스크입니다. 그가 아니에요. 그냥 얀스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외음화된 D 한국의 드는 상당히 앞쪽에서 나는 소리예요. 드. 그러나 국외음화된 드는 조금 뒤에서 나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뒤로 가면 저가 돼요. 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와 저의 중요한 소리가 되는데 이거를 에스페란토로 가장 정확하게 옮기자면은 에스페란토 ዦ를 쓰면 돼요. J 위에 삭각 붙은 거 쓰면 돼요. 그러나 그 당시 인쇄소에는 저런 글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또 책에 자기 이름을 쓰는데 삭각 붙이고 있는 게 신경 쓸 수도 있죠. 그래서 D로
바꾼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재구성하면은 이 장 트렌이 단 트리나로로 이렇게 바뀌었다 볼 수 있죠. 이 천재 시인의 언어적 유희이자 자신의 정체성을 에스페란토로 녹여낸 결과라고 그렇게 지금 제미나이가 노트 LM이라고 구글에서 나온 이 AI죠. 이 노트북 LM이 제가 쓴 원고를 가지고 이 PPT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 PPT를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물론 제가 고쳤죠. 좀 고치고 덧붙였죠. 그러나 제가 원고를 하나 썼어요. 그 2024년에 발표했는데 그걸 보고 노트북 LM이 이 PPT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은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말들은 전부 AI가 한 겁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제 원고를 보고 AI가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덧붙이기를 빨간색으로 덧붙였어요. 성을 한국식으로 이름 앞에 놓았을 가능성은 없겠는가. 그러니까 단 트리나로가 센 사람들은 그리고 AI도 다 트리나로가 성인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단이 성인 것 같아요. 단, 장, 정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겨진 질문들. 왜 트리노가 아닌 트리나로인가? 보세요. 트렌을 바로 에스페란토로 하면 O를 붙여서 트리노 하면 돼요. 근데 트리나로 R가 붙거든요. 이 정비사입니다. 에스페란토 정비사예요. 집합을 나타내는 정비사인데 왜 그 정비사를 넣는가? 아직 남은 수수께끼입니다. 저나 또는 여러분들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JEAN 자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써요. 프랑스에서. 근데 왜 굳이 JEN을 사용했는가? 이 제 추측인데 자기가 순수 프랑스인이 아니다. 원래 프랑스인이 아니다. 라는 걸 은연중에 드러내려고 이러지 않았는가. 혹시 제 생각이 맞겠다 싶으면 박수 쳐주세요. 일반적으로 하면 JEAN을 써야 돼요. JEAN. 근데 이분은 JEN을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순수 프랑스인이 아니다. 이걸 드러낸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몇 가지 제가 연구 과제가 남았습니다. 첫째, 일본 경찰은 이 에스페란토 시집을 이해했던가? 압수했대요. 뭘 이해를 해야 압수하죠. 근데 제 추측에 그렇게 이해를 잘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압수했는가? 그다음 이원식, 이정호는 어떻게 알았으면 어떻게 그것을 보게 되었는가? 내용 중에 3장 1번, 5장 17번, 그리고 15장은 왜 비었나? 그 페이지 표식은 있어요. 페이지 표식을 제로로 영영으로 해뒀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3장 1번 제목만 있어요. 피그메아 인술로. 그리고 페이지가 영영으로 나와요. 그리고 또 5장 17번에도 페이지가 영영으로 나와요. 그리고 15장은 15장 전체가 영영으로 나와요. 이분이 의도적으로 한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영영이라는 것까지 써놓고 보면. 그러면 왜 이분은 자기 시집을 그렇게 중요한 시집을 발표하면서 이것을 굳이 영영으로 하고 뺐는가? 이 수수께끼예요. 수수께끼예요. 아주 재밌는 수수께끼예요. 그리고 107편 아까 임수경 박사의 논문에서 107편을 나와요. 근데 지금 시집 번역은 105편입니다. 거기서 왜 그러냐면은 아까 방금 보았듯이 이 두 편이 빠진 거예요. 이 두 편이 빠지니까 제목만 있고 아니 이거는 장 자체가 빠진 거고 시 두 편이 빠졌어요. 그래서 105편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임수경 논문 보시고
꼭 배고픈데 놀라지 마세요. 다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지금 여기 굉장히 와 계신데 2023년에 표창을 받으신 그때 사진입니다. 저도 이 사진 보안으로 왜 많이 썼습니다. 혹시 사진 갖고 계세요? 아,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시간이 문제라서 여기에 지금 이 노트북 LM이 팟캐스트를 만들었어요. 제가 발표한 모든 것을 팟캐스트를 만드는데 아주 재밌어요. 아주 좋아요. 24분이 걸렸거든요. 팟캐스트가. 지금 거기에 보면은 공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공항이 아니죠. 항구죠. 항구라 했는데 시간이 모자라니까 앞부분 조금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름 하나에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담길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요, 한 시인의 필명 속에 무려 60년 넘게 숨겨져 있던 아주 놀라운 문학사적 미스터리,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볼 겁니다. 바로 이 낡아보게는 책 한 권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제목이 락 리베로 포에토, 자유를 갈망하는 시인이라는 뜻이래요. 그런데요, 이 제목보다 더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든 게 있었으니 바로 저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무도 그 정체를 풀지 못했거든요. 덴티리나로 대체 이 이름은 누구의 것이고 또 어떤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었을까요? 오늘 저희가 풀어볼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이 미스테리한 이름 뒤에 숨어있는 인물이죠. 시인 정사섭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정사섭, 이분은요, 우리나라 최초로 에스페란토라는 세계 공용어로 시를 쓴 분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시대적 배경도 한번 보세요. 암울했던 일제강점기에 자유를 노래한 시인이었습니다. 게다가 도쿄랑 파리에서 법학이랑 불문학까지 공부한 그야말로 엘리트 지식인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우리에게 잊혀진 천재였던 거죠. 자, 그럼 이 미스테리한 이름의 주인, 그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짧지만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강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연표를 보시면요, 정사섭 시인의 삶이 얼마나 극적이고 또 비극적이었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파리에서 자유를 노래하는 시집, 바로 그 라리베르 포에토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귀국하자마자 일본 경찰에 체포돼서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해방을 불과 1년 앞두고 34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죠. 이러니 그의 이야기가 왜 오랫동안 잊혀졌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요, 이 이름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사실은 처음부터 바로 그 책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아무 책이나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딱 맞는 그 판본을 가지고 있어야만 볼 수 있는 단서였거든요. 이게 바로 수십 년 동안 연구자들이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던 이유였습니다. 다들 요즘 이 AI를 보면요, 아까 우리 정영환 선생님이 노래도 AI로 자꾸 도움을 받았다고 했는데 AI가 참 많은 걸 해줘요. 그래서 이것은 AI가 이 슬라이드로 또 요약을 해준 거고요. 이것은 팟캐스트로 요약을 해준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보다 훨씬 더 잘해줘요. 와, 놀랐어요. 제가 요즘 이 작업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AI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했던 건 이상으로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면은 제가 이걸 공개적으로 발표할게요. 발표하면은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이 분위기가 느껴지실 것이고 또 정사섭에 대해서 다시 또 마음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리소설, 추리영화 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분 강연 너무나 정말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아이고, 네, 두 분 다 다시 한번 두 분 박수. 모두 비밀을 공유했습니다. 네. 자, 그다음
네. 신비야, 신비야, 증손자, 신비야. 그다음에 친손자 정예지, 그다음에 김정아, 이제 정철의 여사님의 딸, 둘째 딸. 그다음에 김수연, 첫째 딸, 정철의 여사님의 첫째 딸.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일단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2시간 걸렸습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저는 사실 할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를 못합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그냥 행사에 오시지 못했어요. 아프셨어요. 안 오시고 또 저도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할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셨구나. 또 세상 너무 신기하고요.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할아버지를 떠나서 이 시인이 얼마나 신비로운 시들을 쓰셨길래 이렇게 대단하신 선생님들께서 이분을 연구하지? 에스페란토는 무엇인데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께서 이 학문을 연구하시지? 라는 의문점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열심히 공부를 해봐야 된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잘해주거든요. 그리고 또 마지막 무거운 내용 같이 원본 시집입니다. 원본 시집이고 우리가 이 원본 시집을 전체 발행한 거예요. 오늘 이 책에 대한 번역 전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표님이랑 같이. 우리 이제 카페 회원님들 세 분 새로 오시게 되겠습니다. 네 분이시네. 대표님까지 이제 우리 카페 회원님 식구가 늘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행사는 너무나 정말 얻어가는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은 이제 행사를 마치고요. 자,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기념 촬영.